안녕하십니까, 임수빈입니다. 방금 전 우리 박범계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갖고 계시죠? 그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뭐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비리라는 것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대상은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는 대상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역시 고위공직자 범위에 있어서 통상 2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서 청와대의 경우에는 3급 이상으로 좀 범위를 확대했고요. 수사 대상 범죄는 역시 직무 관련 범죄인데 국정원법에서는 정치관여라든가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또 국회에서 위증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9 감사기 수사라는 그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관련 범죄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수사 중에 인지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를 하였고요. 공수처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법안에서는 공수처장 아래 특별검사를 둔다고 많이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특별검사라는 호칭 대신 그냥 공수처 검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가 이게 공수처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단어로서는 너무나 격화되는 느낌이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 특별검사라는 단어는 어떤 수사, 특별한 사건에서 수사를 하는 장이라는 개념이 박혀 있는데 공수처장 아래 또 특별검사 많이 있게 되면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끼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으로 한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저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법안 다 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한 이유는 정말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수처장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의견을 말하고 구형을 논고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무직 공무원일 때에는 별로 가능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처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에게서 15년 이상 경력자로 하였습니다. 이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에서 검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도록 하였습니다. 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불가합니다. 공수처의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하는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당연직 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있고요.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처장 재청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수처 검사의 인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큰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최근 활동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을 보더라도 특검보 4명의 수사관이 40명이었고 파견검사 20명의 파견수사관이 40명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검사가 24명의 수사관은 80명이었던 겁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 그 정도 규모로 한 사건을 수사해서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 조직을 안 만든다면 모를까 이왕 만들어 주시려면 공수처 검사는 30명 내지 50명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도 어렵고 공소 유지도 매우 지난할 것입니다. 또 공소 유지를 하는 데에도 거의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건을 하는데 검사들 한 10명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30명 내지 50명으로 한다면 공수처에 한 서너 개 팀이 구성이 될 거고요. 이 서너 개 팀이 연간 한 팀당 2건씩 해서 8건에서 10건 정도의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수사해서 이 정도 역량만으로 이 나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모두 척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 인원은 마련을 해 주셔야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저희는 6년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연임은 가능한데요. 왜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두었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 검사라는 자리가 철밥통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장과 차장은 3년마다 바뀌는데요. 공수처 검사는 100년 만년 죄송합니다만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실상 장악하게 하려면 임기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년은 63세로 하였습니다. 이런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특징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인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결격사유로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장은 검사를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막바로 검사를 그만두고 막바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 검사 출신 검사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검사 출신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그 검사 출신이 장악하는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 퇴직 후에는 일정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내에는 청와대 등에 가지 못하게 했고요. 또 처장, 차장, 검사는 퇴직 후 3년간은 검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도 또한 퇴직 후 1년 내에는 청와대에 가지 못하도록 했고 퇴직 후 1년간은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수처장의 국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인데요.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9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원 등등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0조입니다. 이 20조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데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처분을 행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다면 공수처의 이첩 용무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은 검찰에서 기업 범죄를 조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단서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이 강제처분에 해당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위공직자 범죄만을 놓고 본다면 아직 강제처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다음에 불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 너네만 알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공수처에도 통지를 해서 공수처에서 눈을 부릅뜨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갖고 와라고 이첩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검찰이 진정으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되어 있다면 공수처가 검찰의 공을 뺏으려고 있는 기간은 절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계속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검찰에서 제대로 안 하신다면 그때는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더라도 그거는 너희들 핑계에 불과하니까 응할 수 없다. 갖고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자는 이게 기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애매모호한 조항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라 기관 간의 긴장 속에 건전한 경쟁 관계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 모조리 다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허용해 주신다 하더라도 검사 도무지 50명 갖고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100%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조문을 둠으로써 약간 애매할지는 모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수처장님과 검찰총장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기 기관 이기주의만에 얘기하실 분들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사건 하나에 두고 이 사건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그 차원에서 보고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고 거기에서 바로 운용의 묘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적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반드시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요 20조 다음에 읽으셔야 되는 것이 22조입니다. 21조 말고 22조부터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장이 그 사건을 다 가져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건은 다른 수사기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건을 이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니까 역시 검찰에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검찰에 보내든지 경찰에서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경찰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20조와 22조가 맞물려서 공수처장이 현명한 판단으로 각 수사기관 간의 적절한 사건 배분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같이 건전한 경쟁 속에 오히려 각 기관이 분발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공수처 검사 사건은 대검에서 하고 검찰 경찰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제19 감싸기 수사라든가 또는 셀프 수사라든가 그런 비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재판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공수처 검사가 형사수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공수처는 서울에 만들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건을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피고인이 될 사람이 저 지방에 있더라.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증인 같은 사람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지방에다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수처 검사 또 물론이고 피고인이 될 사람의 이익도 다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독립은 다 하실 거고요. 검사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저희가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 좀 보기 편하시게 한 건데요. 공수처 구성은 공수처장이 있고 그 아래 차장이 있고 그 아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처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고, 공수처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하게 되면 처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소속위원회로서는 그 공수처검사의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 소속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수의 수사 대상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주된 대상이고요. 그러나 퇴직 후 3년이 안 된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며 그 가족,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도 수사 대상입니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촌 이내로 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수사 대상 범죄를 보시면 직무 관련 범죄를 주된 걸로 하고요. 다만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이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또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권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장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 검사도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 인사위원회 자체도 당연직도 있지만 또 국회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격 사유로 처장의 경우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고요. 또 이 공수처에 있다가 나가는 경우에도 특정 공직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해서 공수처에서 근무할 때 이른바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회 출석 보고 의무를 부과했고요. 또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서 오히려 제19 감사기 수사라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다른 법률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우리 박의원님 법안이나 또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입법 청원하신 법안이나 다들 훌륭하셨고요. 다만 저는 법무검찰위원으로 나왔으니까 저희 안이 더 어떤 점도 훌륭한지를 더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있어서는 저희만 범죄란 단어를 썼는데 그건 저희가 맞지 않는 생각이 있고요. 자격에서 박 의원님하고 저희 안은 다 1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처장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장 임명에 있어서는 박 의원님 안은 1명을 추천하는데 저희랑 우리 참여연대 안에서는 다 2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을 지명하도록 하였고요. 이 처장의 그 직종을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서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검사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원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특별검사라는 명칭을 좀 지양을 해서 그냥 공수처 검사라고 하면서 30 내지 50명으로 했고 임기를 두었습니다. 사실 요 임기랑 관련해서 제가 좀 지엽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뽑을 때 2년, 4년짜리, 6년짜리를 3분의 1씩 뽑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매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6년마다 전원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게 임기를 둔 게 저희 안뿐이라서 또 그것까지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그냥 요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서 특기사항은 저희는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고 참여연대안은 그보다 훨씬 줄여서 4분의 1 이내로 하셨습니다. 또 참여연대안을 보게 되면 아예 5년 이상 검사로 근무한 사람은 아예 못하도록 해서 저 같은 사람 아예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국회에서 수사 요청이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안에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있게 되면 저희가 또 국회에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 공수처의 가장 생명은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을 좀 저희는 삭제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보시면 사실 저희는 참여연대안과 박범계 의원님 안을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는 통지 요청을 하고 요지를 통지하고 처장은 이첩육을 할 수 있으며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분 다 끝났고요.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를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법무검찰개혁위원이 아니라 임수빈 개인 자격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가까이 했고 지금 변호사를 9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금년 2월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 보니 검찰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검찰이 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검찰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살리자는 것이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